안녕하세요. 부자를 꿈꾸는 게임의 북꿈입니다. 요즘 해외 주식들 많이 하시죠? 이번에 해외 주식 중에서 요즘 제일 핫한 종목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제일 핫한 종목 테슬라? Nope.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입니다. 저도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인데 서학개미 여러분들이 이 팔란티어 주식을 그렇게 많이 사셨더라고요. 최근 한 달 동안의 기록을 보면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산 주식은 역시 테슬라였고요. 그 다음이 팔란티어였습니다. 한 달 동안 순매수한 금액이 약 1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주가는 정말 무섭게 올랐습니다. 뉴욕 증시에 상장한 첫날인 지난 9월 30일 날 시작가가 한 10달러 정도였는데 3달 정도 지난 시점에 주가는 한 3배 정도 오른 상태에서 거래가 되고 있죠. 그럼 도대체 팔란티어는 뭐 하는 기업이길래 이렇게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엔 이 팔란티어가 어떤 기업인지, 팔란티어의 경쟁력과 성장성은 어느 정도인지, 주가는 지금 적정한 수준인지 아닌지 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팔란티어라는 회사 이름을 보면 이 회사가 하는 일과 정체성을 잘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 영화 반지의 제왕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공간을 초월해서 세상을 볼 수 있는 이 마법 구슬의 이름이 팔란티어죠. 이 영화 속의 이 마법 구슬처럼 세상을 꿰뚫어보는 강력한 분석 도구를 만드는 일을 하는 게 이 팔란티어인데요. 세상에 있는 방대한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특정 의미를 찾아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시하는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게 이 팔란티어의 일입니다. 창업자는 과거 앨런 머스크와 함께 인터넷 결제업체인 페이팔을 만들었던 피터 틸인데요. 이 페이팔 창업 초기에 이 러시아 마피아들이 페이팔을 이용한 사기 거래를 벌이면서 회사의 피해가 막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기 거래를 분석하고 막아낼 수 있는 이 보안 프로그램을 개발한 건데요. 이 프로그램이 가만히 보니까 빅데이터를 분석하는데도 매우 탁월한 성과를 냈던 겁니다. 그래서 피터는 2002년도에 페이팔을 이베이에 매각하고 그 돈으로 2003년도에 팔란티어를 창업하면서 본격적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시작했던 거죠. 사실 팔란티어는 상장 전부터 아주 유명한 회사였습니다. 뒷배경에 CIA가 있다든지 팔란티어의 분석으로 빌라덴을 잡았다든지 이런 이야기들 때문이었는데요. 물론 다 사실입니다. 이 팔란티어는 창업 초기에 이 CIA의 자금을 받아서 성장을 했습니다. CIA 산하에 있는 벤처 캐피털인 인큐텔이 팔란티어에 200만 달러를 투자하면서 이때부터 CIA가 팔란티어의 주요 고객이 됐죠. 팔란티어의 설립 목적을 보면 대테러 조사와 군사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팔란티어의 빅데이터 분석은 이 안보 군사적 목적이 시작이었던 거죠. 2008년에는 첫 번째 분석 프로그램인 팔란티어 고담을 내놓는데요. 고담 다들 아시겠지만 영화 배트맨의 배경이 되는 범죄가 들끓는 도시의 이름이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을 지키는 다크나이트처럼 팔란티어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거죠. 이 팔란티어의 프로그램은 여러 군사작전에 이용되는데 가장 유명한 건 뭐니 해도 빌라덴 제거 작전이었습니다. 9.11 테러 이후에 미국 정부가 수년간 찾아 헤맸던 이 빌라덴의 위치를 팔란티어의 빅데이터 분석 덕분에 알아낼 수 있었다고 하네요. 이후에 CIA뿐만 아니라 FBI, 미 국가안전보장국, 미 해병대 등 미국의 주요 국가기관으로 협력 관계를 넓혔고요. 아프가니스탄 전쟁이라든지 ISIS 소탕작전 같은 미국의 중요한 군사작전에 이 팔란티어의 프로그램이 사용되면서 유명세를 떨치게 됩니다. 덕분에 이미 상장 전부터 기업 가치가 200억 달러에 달한다는 시장의 평가가 나오기도 했고요. 그럼 팔란티어는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하길래 국방비만 1000조 원을 쓴다는 이 천조국 미국이 가장 애용하는 프로그램이 됐을까요? 우선 팔란티어의 가장 큰 장점은 이 숫자나 서류 같은 정형화된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영상, 사진, SNS, 목소리 같은 정형화하기 어려운 비정형 데이터까지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결과를 도출한다는 겁니다. CCTV 영상이나 위성 사진, 통신 기록, 은행 계좌, SNS 흔적 같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범죄자들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폭탄은 어디에 설치를 했는지, 범죄 자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언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제일 높은지 같은 것들을 분석하고 예측한다는 겁니다. 왠지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 같죠? 또 하나의 특징은 이용자의 편의성에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이용자가 사용하기 까다롭다면 효율성은 떨어지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특정한 명령어 라든지 컴퓨터 언어를 어느 정도 알아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팔란티어는 이 컴퓨터 언어가 아니라 인간이 사용하는 자연어로 명령을 내리고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분석한 결과물들을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시각화해서 보여준다는 거죠. 어때요? 참 쉽죠? 대표 프로그램 몇 개만 소개해 드릴게요. 고담 그래프는 각 분석 대상들 간의 관계를 도식화해서 보여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마치 화이트보드에 마인드맵 그리듯이 대상들 간의 관계를 그려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거죠. 고담 가이아는 인공위성 이미지로 특정 대상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파악해서 실시간으로 지도 위에 보여주는 겁니다. 이 광범위한 지역에서 군사작전을 펼치거나 적군의 위치를 파악할 때 요긴하게 사용되겠죠. 고담 비디오는 CCTV 같은 영상 정보를 분석해서 영상에 나타난 지리, 지형, 추적 대상의 정보, 이동 경로 등을 파악하는 겁니다. 몇 개만 소개해드렸는데 이쯤 되니까 조금 무섭기도 하고요. 물론 군사적 목적의 프로그램만 있는 건 아닙니다. 팔란티어는 최근에 민간 영역까지 사업을 확장해서 민간이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팔란티어 파운드리를 내놨는데요. 주로 은행 같은 금융기관들이 부실 대출이나 사기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제조업 환경에서는 이 생산과 재고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거나 또 항공업에서는 항공사들 간의 운항 경로를 파악하는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팔란티어의 또 하나 강점은 고객들의 수요에 맞도록 모든 프로그램이 맞춤형으로 제작된다는 겁니다. 옷에 비유하자면 기성복이 아니라 내 몸에 꼭 맞는 수제 맞춤형 정장인 거죠. 예를 들어서 이 공장의 생산 공정을 개선해서 생산 효율을 더 높이고 싶은 고객이 있다고 하면 팔란티어의 엔지니어가 직접 찾아가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제작해 준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방식은 장단점이 있는데 결과물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지만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죠. 이 장인이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만드는 명품은 대개는 대량 생산이 어렵고 제작 기간이 길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긴 해도 이 마진은 많이 남지 않죠. 인건비도 비싸고요. 팔란티어도 마찬가지인데요. 매출은 매년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데 2003년 창업한 이후에 지난해까지 매년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고객이 일부 정부기관에 한정돼 있고 프로그램 제작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손익분기점에 이를 정도로 규모의 경제를 형성하지 못한 게 제일 컸죠. 그런데 이런 B2B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초기 개발 비용이 많이 들긴 해도 시간이 지날수록 고정비는 적게 들고 제품 단가가 높아지면서 이익률은 급격히 개선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팔란티어는 전 세계에서 132명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고객 수는 많지 않지만 고객당 평균 판매 단가는 지난해 420만 달러에서 올해 580만 달러로 크게 늘면서 수익성도 한층 개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팔란티어는 흑자 전환에 어느 정도 성공했는데요. 재무제표상으로는 올해 3분기까지 한 10억 달러 정도 손실이긴 한데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한 주식 보상 비용을 제외하면 약 1200만 달러 정도 흑자입니다. 조정 영업이익은 73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흑자 전환했고요. 마진율도 크게 개선되고 있는데요. 전체 매출액에서 판매 마케팅비를 제외한 매출 비중을 나타내는 고원 이익률은 그동안 10%대 정도에 불과했는데 올해는 50%대로 훌쩍 뛰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팔란티어에 기대하는 요인 중에 하나는 이 빅데이터 분석 시장의 성장성 때문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하면서 데이터 생산량은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는데 아직도 이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더 많다는 거죠. 프로스트 앤 설리번이라는 시장 분석 기관이 조사한 게 있는데 빅데이터 분석 시장의 규모는 2019년 148억 달러에서 2025년 680억 9천만 달러로 연평균 30%씩 성장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팔란티어가 자체적으로 보고 있는 시장 규모는 약 1200억 달러로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분석에서 기업들이 갖는 어려움은 어떤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방식으로 분석을 해야 될지 전혀 모른다는 거죠. 기성품처럼 찍어낸 기존의 분석 툴로는 제대로 된 빅데이터 분석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팔란티어의 솔루션은 이런 점에서 분명 강점을 갖고 있다고 할 수가 있죠. 맞춤형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고 또 이걸 이용하기 쉽도록 자연어로 명령을 내리고 분석 결과도 시각화해서 보여주니까요. 또 최근에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이 빅데이터 분석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나 전파 경로를 파악할 뿐만 아니라 또 의약품의 효율적인 분배에도 이 빅데이터 분석이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신약 개발에서도 빅데이터 분석이 중요한데요. 보통 신약 하나를 개발하려면 이 수십 수백만 개의 후보 물질들 중에서 여러 조합들을 실험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조합의 경우의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 신약 하나 개발하는데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 걸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빅데이터 분석을 이용하면 이 신약 개발 기간이 훨씬 단축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쌓인 임상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최적의 후보 물질과 조합을 찾아내는 거죠. 이렇게 하면 임상에서의 부작용도 한층 줄일 수가 있고 또 신약의 성공 가능성도 한층 높일 수가 있습니다. 팔란티어도 제약 분야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고객사들은 팔란티어의 분석 툴인 파운드리를 이용해서 약 2000여 개에 달하는 임상시험 데이터들을 연결해보고 전반적인 실험 추세를 파악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국방 분야에서의 성장도 기대됩니다. 이 분야는 팔란티어가 처음 만들어진 목적이
적이기도 하고 팔란티어가 가장 큰 강점을 보이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세계 정세를 살펴보면 곳곳에서 국지적인 분쟁이 점차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죠. 미국의 패권주의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긴 하지만 중국처럼 이 패권에 도전하는 세력들도 급격히 성장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한층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를 측정하는 지표로 GPR 인덱스가 있는데요. 2000년대 초반에 이 9.11 테러로 이 GPR 인덱스가 급격히 치솟았다가 최근에 조금 잠잠한 추세긴 했는데 2015년부터 이 지수가 다시 서서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경제 위기에 직면하면서 개발도상국에서는 민간 소요나 쿠데타 같은 불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고 또 세계 각국의 군비 확충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죠. 지정학적 위기가 커지고 있다는 건 역설적으로 이 군사적 솔루션을 제공하는 팔란티어 같은 기업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팔란티어의 주요 고객인 미국 국방부가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국방 예산을 다시 늘리고 있다는 점에서 팔란티어에는 긍정적이죠. 그런데 최근에는 바이든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팔란티어에는 조금 악재가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창업자인 피터 틸은 2016년 미국 대선 때 트럼프를 공개 지지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가 군사적 긴장 관계를 형성하기보다는 다자주의를 통한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팔란티어 같은 기업에게는 조금 좋지 않은 상황이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정부 역시 기본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의 패권을 강화하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시각도 많습니다. 바이든 당선 이후에도 팔란티어 주가는 크게 빠지지 않았고요. 오히려 현 상황에서 팔란티어의 가장 큰 리스크는 내부적인 요인이 더 큽니다. 우선 펀더멘털 대비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이 밸류에이션 고평가 논란이 가장 크게 제기가 되고 있죠. 매출은 매년 급성장하는데 아직도 제대로 된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적정 주가를 측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팔란티어 시가총액이 약 500억 달러 정도인데요. 매출을 기반으로 하는 PSR 방식으로 측정해도 멀티플은 약 50배에 달합니다. 내년도 흑자를 전제로 PER을 계산해보면 배수는 무려 233배에 달하는데요. 항상 고평가 논란에 시달리는 테슬라의 PSR이 한 20배, 내년도 예상 PER이 166배 정도인 걸 감안하면 팔란티어는 이보다 더 고평가인 셈인 거죠. 대규모 주식 물량이 내년 이후에 시장에 풀릴 수 있다는 것도 부담입니다. 팔란티어의 3분기 보고서를 보면 아직 시장에 풀리지 않고 락업된 주식이 약 18억 주 정도 된다고 나옵니다. 지금 발행된 주식이 약 16억 주 정도인데 이것보다 더 많은 물량인 거죠. 이 물량은 올해 실적이 발표된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시장에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주식 유통 물량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주식 가치의 희석은 피할 수가 없겠죠. 또 직원들에게 이 막대한 성과금을 주식으로 지급한 것도 주주들에겐 불만일 수 있습니다. 그냥 현금으로 줘도 되는데 굳이 주식 가치의 희석을 유발하는 스톡 옵션으로 지불할 이유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월가의 시각도 그리 곱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는 모건 스탠리와 크레딧 스위스가 이 팔란티어에 대해서 매도 의견을 내기도 했고요. 물론 이유는 주가가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월가는 팔란티어의 적정 주가로 10에서 17달러 정도를 제시를 하고 있죠. 물론 주식이라는 나무는 꿈을 먹고 자란다고 하죠. 지금은 비싸 보일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때라도 살 걸 하고 후회할 날이 올 수도 있고요. 아무리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이고 이 기업 가치는 얼마나 될지를 이성적으로 따져보고 신중한 투자 판단을 내리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